안녕하세요. 동행간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제가 오늘 알아볼 이 아이템은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제 되죠. 예, 이제 곧 탄핵 선고가 이제 나올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인용, 기각, 각하.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번 주에 이제 탄핵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한덕수 총리 때 탄핵 결과들이에요. 이게 왜 관심을 받겠습니까? 왜? 이들 8명이 고스란히 대통령 탄핵 선고를 결정할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 결정이 이제 관심을 받은 거죠. 그 전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때는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는데 이번은 보면 만장일치 아니죠. 다양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점점 더 이들이 대통령 선고에 뭔가 영향을 줄 만한 암시가 있지 않았냐. 모든 언론이 분석을 했고 저도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플러스 뭘 해드릴 거냐면 이들 8명이 어떤 성향,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까지 제가 오늘 정리를 쫙 해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8명은 바로 이들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이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서 각 항목에 대해서 이들 8명의 재판관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자, 이 보시면 이게 대통령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가장 논란이 이거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을 할 때 국회에서 151석으로 탄핵을 시켰어요. 그죠? 그게 맞느냐? 아니다. 200석을 기준으로 했어야 된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192석 찬성으로 통과가 되거든요. 국무총리 기준으로 하면 151석은 넘었으니까 통과가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 기준으로 하면 200석이니까 192석 통과가 안 돼야 됐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200석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탄핵 자체가 절차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각하는 뭡니까? 아예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다. 그냥 절차가 틀렸으니까 다시 가져가라.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제가 설명 좀 이따 드리고 헌법 6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몇이에요? 151석. 그죠?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는 3분의 2, 200석. 대통령은 200석. 나머지는 151석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헌법에. 자, 그러면 뭐가 논란이었던 거예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총리로 볼 거냐? 대통령으로 볼 거냐? 정확한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여기서 이제 논란이 발생한 거죠. 자, 아예 붙이기 시작하죠. 151석으로 본 사람이 붙일게요.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이 6명은 151석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자, 200석 기준 조한창, 정영식. 자, 왜 151석으로 봤느냐? 논리는 이렇습니다.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당히 축소된 정당성만을 보유한다. 자, 무슨 얘기냐? 왜 대통령은 200석으로 강화를 해줬을까? 대통령이라는 특수 지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대통령은 더 엄격하게 탄핵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니까 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역할은 하고 있지만 이건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그죠? 왜냐하면 총리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올라왔더라도 국민이 뽑았느냐,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냐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는 뭔가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이 거리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킬 때의 기준은
권한대행이라는 것보단 본래 그의 역할, 본래의 신분, 국무총리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200석 기준이라는 거는 조한창, 정영식은 아닌데요. 200석으로 기준을 해야 되는데요. 왜? 대통령 권한대행. 그가 하는 일은 뭐? 대통령.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니 당연히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그러면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이를 탄핵하려면 기준은 뭐라고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은 더 신중하게 하라는 게 헌법 취지인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은 두 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도 하고 국무총리 역할도 해. 그럼 당연히 더 엄격한 기준인 200석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건 대통령이 권리, 자리를 비우거나 사고 때문에 국가적인 비상사태라는 거죠. 그럴 때는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오히려 탄핵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내야 한다. 200석이 맞다. 결국 그래서 두 사람은 각하. 아예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아예 절차가 잘못됐다. 200석으로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151석으로 통과시켰으니까 이건 국회 보고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어쨌건 자, 여기는 이제 절차 부분을 살펴본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 어쨌건 절차에 대해서 6명은 문제가 없다. 국회가 통과시킨 게. 2명은 문제가 있다. 각하. 그럼 이제 앞으로 내용은요. 이 6명만 살펴볼 겁니다. 왜? 이 두 사람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절차가 잘못돼서 돌려보내야 될 건데 내용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내용 살펴봅니다. 자, 각하 2명 재판관의 경우에는 어쨌건 이렇게 보면 이게 편을 가르는 게 참 위험한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편을 가르는 것. 하지만 어쨌든 각하 2명의 경우에는 여권, 국민의힘, 대통령 측과 같은 결과를 낸 거죠.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죠? 그렇다고 이게 무슨 내용까지 이들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원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용은 판단을 아예 안 했으니까. 하지만 각하만 놓고 보면 조한창, 정영식 이 두 사람은 국민의힘 쪽에 지금 가까운 거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6명은 지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하나씩 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전제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재판관들이 물론 성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성향대로 무조건 판결할 거라고 또 이렇게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법관입니다. 법관은 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는 마시라고 또 너무 음모론들이 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전제 조건을 까는 겁니다. 자,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과 내란을 방조했다는 거예요. 국회 탄핵 사유는 이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계엄이 10시 20분에 시작됐는데 이미 2시간도 훨씬 전인 8시 40분에 이미 대통령실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할 거라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말리잖아요. 근데 어쨌건 말리긴 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할 걸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제 선포를 하려면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걸 소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고 방조 그냥 지켜봤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땅 됐어요. 그럼 빨리 국무회의 열어서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서집건의를 안 하더라.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돕고 묵인 방조했다. 이거 6명 모두 기각 결정 내립니다. 왜? 적극적인, 이건 대통령이 한 거지 한덕수 총리가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 모두 기각. 6명 똑같은 의견 낸 거예요. 자, 저희는 지금 어디에 박사님들 집중하라고요? 6명이 혹시 의견이 갈리는 게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건 다 6명. 다 기각. 자, 세 번째. 여기서 갈립니다. 이번에 갈려요. 뭐냐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헌재가 결정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헌법 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중에 이들이 헌법재판관이에요. 그죠? 9명이잖아요. 원래 9명.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해요. 그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3명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추천 2명, 정계선 마은혁,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3명을 국회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통과시켰냐면 대통령이 계엄하고 대통령 탄핵되고
그러면 대통령 역할 누가 하고 있어요?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로 국회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건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대행하지 않았다. 의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파면 사유라는 거죠. 자, 한덕수 총리는 당시 뭐라고 변론을 했냐면 재판관 헌재 나와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재판관을 임명한 건 헌정사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였죠. 원래는 관행은 다수당 소수당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3명,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은 1당 1명, 2당 1명, 그리고 1당 2당이 합쳐서 1명, 이렇게 3명이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자기네들이 이제 다수당이고 압도적인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 1명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된 거다라고 쓰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임명을 안 한 거는 의무가 다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갈립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는 기각입니다. 기각인데 자, 여기서 달라요. 위헌 위법은 맞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건 법을 어긴 거고 헌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말로 작위 의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작위 의무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라는 겁니다. 이건.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안 했으니까 위헌 위법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아니다 해서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이제 좀 이게 움직이는데 6인 체제로 가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막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막 악의적인 것까지 막 이렇게 가미가 되면서 뭔가 정말 국민적인 신임을 배반해서 파면시킬 거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의도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파면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기각. 근데 같은 기각인데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이에요.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은 요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헌 위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왜 김복형 재판관은 아니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죠. 자, 만약에 여기에 즉시 혹은 지체 없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법조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즉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위헌 위법 소지가 있지만 자, 임명한다라고 돼 있고 언제까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언제까지 이들을 임명할지 말지에 대한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재량권이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아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 봐와라는 거잖아요. 합의 봐오면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명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 뭔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라고 아예 보기가 어렵다. 당연히 그럼 파면 사유도 아니라고 보겠죠. 예. 요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여권 주장이 이제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이제 더 관심을 받는데 이게 민주당도 여기 이제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권한대행의 재량권을 상당히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지금 흔히 말하는 야당에서도 우려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에 있긴 하잖아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계엄의 재량권을 대통령이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을 하는 거죠. 야당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을 향해서. 네, 어쨌건 김복형 재판관이 이렇게 판단했고 반면 정계선 딱 한 명 인용을 한 재판관이 바로 정계선 재판관인데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입니다. 뭐냐면 위헌 위법도 맞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파면할 사유다. 네, 여기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대통령도 인용하겠구나라고 이제 여야 모두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완전히 나눠졌죠. 여기서 나눠진 거 더 있습니다. 다음 걸로 갑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 요거였습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죠.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막지 못했다, 조장하거나 오히려 방치했다라고 해서 탄핵 사유를 냈는데 이거 6명 모두 기각, 같은 의견입니다. 왜 기각? 자, 이건 대통령이 행사한 거지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낸 거 아니지 않느냐. 거부권 행사에 한덕수 총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 자, 5번째 탄핵 사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공동 국정 운영 시도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당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이 잘 챙기겠습니다. 대통령은 뒤에 빠져 있을 겁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탄핵 사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 운영한다는 건 위헌적 발상이다. 자, 국민은 대통령을 보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일을 안 하고 이 대통령이 할 일을 이 둘이 하겠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위헌적 발상이다.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거다. 해서 탄핵하는데요. 자,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이거 그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계엄으로 지금 문제가 좀 발생했으니까 경제 위축되지 않도록 당정이 잘해보겠다는 거였다.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론했고 6명 모두 역시 기각. 6명 모두 기각. 헌법재판소는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해 행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지. 이게 무슨 대통령제를 몰각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도 뭐 이랬다고 해서 두 사람이 선언한 이후에 공동으로 국정운영한 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잘해보겠다는 협력의 의지로 봐야 한다. 모두가 기각했습니다. 지금 6명이 요거는 다 말 안 된다라고 기각한 거예요. 자, 6번째. 이건 어떻게 봤을까요? 내란 상설특검 임명회피.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후에 국회에서 이건 내란죄다라고 해서 내란죄 상설특검을 통과시킵니다. 이 상설특검이라는 거는 특검과 달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요. 자, 특검법 3조 1항에 따르면 특검 수사 결정된 이후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2명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중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하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를 안 합니다. 누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안 하지요. 대통령도 안 하고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안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거 탄핵 사유다. 분명히 지체 없이 의뢰하라고 했는데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 왜 안 했어? 한덕수 총리 본인도 걸려 있으니까 내란죄, 내란 공범 이런 걸로. 그래서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거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서 탄핵 사유를 적시하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라고 변론하냐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 이 특검 자체가 이 상설특검 자체의 특검이 야당으로만 특검 구성하도록 통과시켜놨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여당은 못하도록 추천을. 이런 정치적 중립을 어긴 추천이 어딨냐라고 해서 위헌 논란이 거셌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속 안 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헌재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난입니다. 어떻게 나뉘냐? 요 사람만 의견이 달라요. 누구? 정계선. 나머지 5명은 뭐냐? 기각.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면 사유로. 왜? 자,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다수 의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며칠 이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3일 만에 해야 된다. 그럼 3일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지체 없이라는 건 좀 주관적이잖아요. 별도 규정이 없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뭔가 이게 지금 맞는지 야당만으로 하는 게 맞는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걸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덕수 총리가 이게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고 그랬다라는 어떤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없고 실제로 이 이후에 뭔가 증거가 인멸되거나 뭐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파면할 사유까지는 아니다 해서 기각을 내립니다. 근데 한 명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결정을 내려요. 왜? 이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건지 위헌일지 여부는 누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이게 위헌이라고 판단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걸 판단할 자격도 없는 권한대행이 위헌일 거라고 미리 예단하고 의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할 일을 권한대행이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한 거는 파면 사유다라고 해서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교선 재판관은 뭔가 조금 성향이 더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나눠진 걸 보니까. Don't the news. 여러분 8인 8색 이들이 어떤 성향이고 이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제일 알 수 있는 건 과거에 이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면 이들의 성향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제가 6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가.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중에 찬양 고무죄를 없애야 한다. 위헌이라는 올라왔어요. 의견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대북전단 아시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북전단 보내는 거. 그거를 금지하는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저기 이제 민주당 주도로. 그래서 거기가 표현의 자유 이제 위반이다라고 해서 올라온 거. 요거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다음에 안동환 검사 탄핵,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까지. 요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서 성향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첫 번째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 1965년생 서울대 법대로서 대통령 몫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임기 끝납니다. 4월 18일에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죠. 문 재판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기각. 탄핵 안 된다라는 거죠. 국가보안법 중에 찬양 고무죄.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고무하는 거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중에 위헌이다. 그러니까 요건 약간 진보 성향의 의견과 같은 거죠.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 법은 합헌이다. 문제없다. 이것도 이제 민주당 진보 성향의 의견과 같은 거죠. 그다음에 안동환 검사 탄핵 인용.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동환 검사. 안동환 검사는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 탄핵. 하지만 인용해야 된다. 이것도 민주당 쪽 의견인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여기도 기각됐죠.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인용. 이것도 민주당 의견과 같은 겁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요거는 국민의힘 의견과 같은 거네요. 그죠? 기각. 자, 문영배 재판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 법대 출신의 70년생이고요.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역시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이고 노동법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 다음 후임 헌법재판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두 명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든 그 전에 지금 탄핵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럼 이미선 재판관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자,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기각. 요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 의견이고요.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위헌. 이거는 이제 민주당 쪽, 진보 진영 쪽 의견이고 민주당 쪽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국가보안법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견을 낸 건 아니니까. 하지만 진보 진영 쪽.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 요거는 오히려 보수 진영 쪽 메시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북전단을 보내는 걸 왜 국가 금지하느냐라는 거죠. 위헌. 그 다음에 안동환 검사 탄핵 인용. 요건 이제 민주당 쪽.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요것도 민주당 쪽.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요건 이제 국민의힘 쪽인데 어쨌건 여기 보면 요거는 약간 보수 쪽이고 요거는 진보 쪽과 의견을 낸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고요. 언론사들이 재판관 성향을 막 보수, 진보, 중도 보수 막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그걸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괜히 이 재판관은 이 성향입니다라고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자, 김형두 재판관 여기도 이제 많이들 주목하는데 김형두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 65년생 전형적으로 엘리트 법관 코스.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잘 나갈 수 있는 법원행정처 연구부터 해서 잘 나갈 수 있는 쪽은 다 간 엘리트 코스인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입니다. 2029년 4월까지 임기고요. 자, 볼까요?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국가보안법 찬양 고문죄 합헌, 문제없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안동환 검사 탄핵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한덕수 총리 기각. 이렇게 보면 보수 진영 쪽과 맥을 같이 하는 판단을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보수로 일각에서 분석을 하기도 하죠. 자, 잘 보십시오. 김용두 재판관도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이 사람이 혹시나 대통령 탄핵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자, 정정미 재판관 볼게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역시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입니다. 처음으로 고법판사가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직행한 경우라고 하네요. 볼게요.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일부 위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안동환 검사 탄핵 인용,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여기는 조금 뭔가 딱 어렵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는 국힘 쪽, 보수 쪽, 요거는 애매하고 요거는 국힘 쪽, 보수 쪽, 요거는 민주당 쪽, 요거는 국힘 쪽. 그죠? 애매하네요. 여기 정정민 재판관은 지금 보면. 그다음에 정형식 재판관. 여기 정형식 재판관부터는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부는 판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한 것만 제가 볼게요.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이제 많이들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임기가 많이 남았죠. 자, 정형식 재판관은 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화제가 됐던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국정농단 사태 때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이나 선고를 받았는데, 자,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떨어뜨리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많이 공격도 받았습니다. 뭐 적폐 판사 이런 걸로. 어쨌든 이제 보수 성향이 있는 걸로 많이들 분석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 안동환 검사 탄핵 기각 여기서부터 했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그다음에 한덕수 탄핵 아까 봤죠? 아예 각하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자, 김복형 재판관 볼게요. 김복형 재판관 아까 많이들 관심 가진다고 했죠. 김복형 재판관은 지금 대법원장, 아까 이 두 사람은 전임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거고, 지금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 인사입니다. 여기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분이라고 칭찬했었다고 하네요. 김복형 재판관은 이 두 개만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요거만 보면 약간 보수 쪽 의견과 같이 냈네요. 자,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 기각, 그것도 확고한 기각이라고 내리면서 뭔가 지금 보수 진영이 기대를 걸고 있는 지금 재판관입니다. 자, 정계선 재판관. 아까 유일하게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인용 결정했던 인사지요. 서울대 법대고 민주당 추천 복수로 됐습니다. 됐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봤더니 엄청 똑똑했나 봐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다가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꿔서 바로 다음 해에 서울대 법대에 갑니다. 시험 다시 봐서. 그리고 나서 사법연수원 수석이었다고 하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엄청 중형을 선고했죠. 자,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한덕수 총리 탄핵 인용. 여기는 이제 민주당 추천에 맞게 민주당의 지금 원하는 결과대로 판결을 해준 거죠. 결과를 보면. 자, 마지막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두 사람은 원래 마흔역 재판관까지 국회에서 3명을 통과시켰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하고 그 다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이 두 사람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된 거죠. 조한창 재판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기각, 탄핵 기각,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은 아예 각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두 개만 보면 보수 쪽. 이것도 국민의힘 추천이니까 쭉 보셨잖아요. 보시면 어떠냐면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해석이 나오겠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 이제 제일 관심이잖아요. 자, 6명 이상 인용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8명이에요. 이 중에서 3명 딱. 자, 요 3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3명. 이게 이제 민주당도 주목하는 거죠. 3명이 인용이라는 선택을 안 하면 대통령은 돌아옵니다. 자, 3명.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8대 0이냐? 8대 0은 만장일치로 인용. 요거는 이제 안 될 거라고 지금 민주당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8대 0으로 할 거면 진작 했겠죠. 뭔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만 또 모릅니다. 8대 0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8대 0. 그러면 7대 1이나 6대 2가 된다면 이 1과 2는 이 두 사람, 각하를 내린 두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도 보는 것 같아요. 국힘도 기대하고 있고. 왜?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지명한 사람. 이 사람은 국민의힘이 지명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보수 쪽 재판관이니까 뭔가 대통령이 돌아오는 쪽으로 될 거 아니겠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3명이라 그랬어요. 1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1명. 플러스 1명. 요 플러스 1명이 누가 될 거냐? 만약에 6대 2로 그냥 인용이 되면 나머지는 6명이 다 인용이 되면 그렇게 되면 6대 2로 대통령은 못 돌아오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오려면 3명이 인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2명 말씀드렸고 그 1명. 지금 유력한 후보자로 보수가 기대하는 건 김복형 재판관인 거죠. 김복형 재판관은 누가 지명했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거예요. 현 대법원장이. 그죠? 근데 어쨌건 이진숙도 기각, 한덕수도 기각,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 위법도 아니다. 라는 쪽 기각. 기대를 하는 겁니다. 보수 쪽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한 명 기각 기대한다면 김영도 재판관도 약간 뭔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보면 이상민 탄핵 기각, 국가보안법은 합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위헌, 안동안 탄핵 기각, 이진숙 기각, 한덕수 기각. 어이 봤더니 뭔가 보수 쪽 성향의 판결을 내렸네. 여기도 뭔가 혹시나? 그럼 잘하면 4대 4까지? 뭐 이런 보수 쪽은 기대를 하는 거고 기대하는 거고 아 정계선 재판관은 아닐 거다. 이쪽 완전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쪽 민주당 국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나머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도 보니까 인용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여야 모두 이건 제가 들어보면 하지만 제가 일부러 재판관들 성향 보수 뭐 이게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많이 적던데 자 이거 보시고 결국 헌법재판관 재판관들은 판결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대신 요걸 소개해 드렸으니까 보시면서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들이 판단을 내릴 것이냐 한번 짐작은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릅니다. 그죠? 아직 모릅니다. 이 재판관들이 과연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을 판결한 거지 대통령 걸 또 본 건 아니니까요. 자, 근데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체 헌법재판관 이들 8명은 매일 자 지난달 25일부터 매일 대통령 탄핵 놓고 평의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8명이 모여서. 자 이들은 안에서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고 어떤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걸까요? 결과가 나오면 뭐 이제 좀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어쨌든 가장 중요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헌재의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파면해야 한다고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요? 1번 문영배, 2번 이미선, 3번 김복형, 4번 정계선. 오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딱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아리까리 하시면 조금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다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고 제가 풀어도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일간 뉴스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헌법재판소가 이건 법을 위반한 거다 인정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지만 이건 또 뭐 위법이라고는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정답자님은 미친 낚시님. 중단 위법이 아닌 줄탄핵을 일삼으면 국정마비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줄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 정답자님은 SURKHEIN님. 4번 맞춰주셨고요. 고마워요. 동행 요점만 쏙쏙. 요점만 쏙쏙 해도 여러분 자꾸 길어집니다, 이게. 아유, 더 노력해요. 여러분 시간이 또 좀 줄여주고 싶은데 이 하다 보면 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길어져요. 요점만 또 쏙쏙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당첨자님은 써니조님. 네, 복잡한 법적 이슈를 쉽게 하게 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법적 이슈, 제가 사실 이 정치부를 오래 해가지고 법이 이게 전문은 아닌데 보니까요, 하여튼 법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법을 많이 알아는 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정치인들. 이거 법 잘하니까 쏙쏙 잘 빠져나갑니다, 이래저래. 자, 네 번째 정답자님, 긍정마인드님. 좋네요, 긍정마인드.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 좋아요님. 알기 쉽고 텐션 좋으시고 귀에 쏙쏙 명쾌합니다. 텐션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점심 드시고 이렇게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텐션 쫙 에너지 모았다가 여러분에게 쫙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은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들어가시면 거기에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꼭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